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리미엄 학생 여러분들 프리미엄 작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요거 먼저 보고 오는 거지? 먼저 보자. 스탠다드 거를 먼저 보지 않는 학생이라면 항상 먼저 보고 오세요. 왜냐면 그거하고 연관되어지고 거기에서 한번 거론했던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로 전 작품에서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을 배웠어요. 이런 작품들 많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횡포를 비판하다 보니 우리의 불쌍한 백성, 연민의 대상인 백성, 그리고 횡포를 부리는 탐관오리, 항상 이렇게 대조가 나오게 된다.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많고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 프리미엄으로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앞에 보고 오세요. 자,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죄송합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안 잘라도 되잖아. 이해해 주는 거지.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마 혹시라도 정말 그동안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살짝 느낄 거야. 원장님 톤이 약간 다운됐다. 감기 때문에 사실은 막 약도 먹고 막 이래서 정신을 차리고 제가 막 찍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좀 다운되네요. 그치? 나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굉장히 막 더 어떻게든 목소리 톤 커져가면서 중간중간 원치 않는데도 목소리 톤이 자꾸 커지더라고. 그 이제 열정, 뭔가 더 주고 싶다 막 이런 건데 오늘 조금 다운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침 미안해. 자, 고시칠 바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주제를 여러분들 그 밑에 이것은 핵심이다의 주제 한번 써볼래요? 제가 안 써드리려고요. 이거 안 쓰면 페널티야. 왜? 나 분명히 있겠거든. 탐관오리들 그거 그 작품이야 했으니까 주제 뭐라고 써야 돼? 하나로 고정하면 편하다? 그렇죠. 쓰세요.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 뭐 횡포 비판?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탐관오리의 횡포 비판, 탐관오리들의 횡포 비판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고정하시는 게 편해요. 자, 우선 쓰셨다면 나 안 써주는 거야. 쓰셨다면 자,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웬만한 풀들 그렇죠. 뿌리가 있으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피어나는 거잖아. 근데 부평초가 개구리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물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못 봤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근데 어쨌든 물에 이렇게 자잘한 것들인데 이렇게 막 둥둥둥 떠다니는 잎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제 그걸 부평초라고 하는데 얘가 개구리밥이야 아니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식을 배우고자 생태 지식, 생물 지식, 과학 지식을 배우고자 국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부평초는요 매달린 꼭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꼭지 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들어갑니다. 모든 풀들은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어떤 꼭지, 매달리는, 그러니까 잡는, 그러니까 뿌리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까지 읽고 할게. 어쩔 수 없이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왜냐면 정착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평초 힘겨운 존재, 그러면 탐관오리 횡포 비판인 작품에서는 항상 우리의 불쌍한 백성 할 거예요. 제가 백성은 항상 동그라미 탐관오리 세모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 뿌리가 없어서 얘는 뿌리 없이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우선 쓰자, 존재이자, 그렇다는 것은 왜 정해진 듯 써도 된다 그랬지? 수탈당하는 존재 혹은 억압받는 존재, 뭐 어떻게 써도 된다. 혹은 존재로가 안 쓰고요. 우리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백성 써도 된다. 쓸 거는 많아요. 자습서마다 그런 거야 얘들아. 자습서마다 수탈당한 존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억압받는 존재 혹은 핍박받는 존재, 뭐 100가지 얘기하면 100가지 얘기하겠어. 결국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다양하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을 뭐 하나로 고정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양하게 써봤어요. 결국 우리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불쌍한. 그래서 왜 지난 작품에서는 연민의 대상이라고까지 했었죠. 그것도 역시 맞는 표현인 겁니다. 이해하지? 프리미엄 학생들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무엇을 얘기해 잘 알 거라고 봐.
언제나 바람에 의해 끌려다니죠. 바람이 이쪽으로 밀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면 저쪽으로 이리저리 외부적인 어떤 힘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체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목숨은 비록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갸나프기만 하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부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남의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신세를 우리는 더부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남의 존재에 붙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힘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더부살 신세니까 이게 바로 부평초의 처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표현이고요. 그냥 하고 갈까요? 모모처럼 나왔으니까 모모처럼 모모인들 모모인 양은 우리가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라고 할 거죠. 어쨌든 막 가늘프고 힘이 없다라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네요. 드디어 여기에 부평초들을 연잎은 너무 갈시를 하고요. 나왔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부평초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들게 막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들은 수탈하는 존재 백성들을 아주 그냥 쉽게 쓸까요? 탐관오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사실은 웬만한 이런 횡포 비판할 때는 그냥 탐관오리들의 횡포 비판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가장 편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가리기만 하고 얘네 둘 얘기하는 거야. 얘네 둘. 그러다 보니 부평초와 탐관오리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거는 매번 같은 컨셉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그러니까 한 못, 하나의 연못, 그러니까 공존하는 공간. 이게 하나의 연못이 한 나라라고 봐도 좋고요. 한 공간에 어쨌든 한 나라로 봐도 한 고을로 봐도 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건 맞잖아. 근데도 어쩌면 그리도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라는 소리는 왜 이렇게 어그러지기만 하니? 왜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공존하고 화합할 줄 모르니? 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아주 물씬 드러나죠. 그래서 서로 어그러지는,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 정도로 쓸까요? 안타까움이 아주 물씬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움인데요.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유 우리 백성들 불쌍해서 어쩌나 라는 연민과 아유 그러니까 탐관오리들 너희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비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써드릴까요? 사실은 이 마음속에는 연민과 비판, 당연히 연민은 백성, 비판은 당연히 탐관오리.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반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작품들의 중요한 건 제가 동그라미 세모에서 대조 내온 거 보이시죠? 저걸 크게 땅 하고 구별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핵심이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한 작품을 더 배울 거예요. 한 작품 더 탐관오리 횡포 비판하는 거. 그것도 또한 주제 써주지 말아야지. 그거 하나, 그거 가볍습니다. 지우고 그 작품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저 썼습니다. 저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탐관오리 횡포 비판이라고 쓰시면 되는, 주제에 쓰시면 되는 작품인데 짧지만 짧은 내용 속에 뭘 말하고 싶은지 정해져 있잖아. 그래도 보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 새로 짜낸 무명이 아주 눈결같이 고왔어요. 고왔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만큼 그러니까 무명을 만든 건 백성들이지요. 왜? 배라고 하죠. 배, 천 종류를 만든 건데 뭐가 됐던 자급자족이었던 이 시대는 뭐 천을 만들든 아니면 곡식을 재배하든 그런 것들을 노동력을 통해서 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결과물이고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명을 짠 거죠. 그게 눈결까지 고울 정도로. 원래 이렇게 천을 하얗게까지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한 거지.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백성들의 힘겨운 피와 땀이 된 노동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노력이 굉장히 크다. 고생해서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방줄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간답니다. 자, 이방과 황두가 정확하게 어떤 관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그냥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이다. 관리인들인데 뺏어가잖아. 무언가 어찌됐든 바쳐라고 해서 뺏어가는 이들은 어쨌든 횡포를 부리는 게 맞기 때문에 탐관오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방 주려고 황두가 뺏어간 걸 보건대는 어쨌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인이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은 하급 관리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외우거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구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중요시 여겨지는 건 이들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탐관오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들이 무언가를 뺏어가는 거 보니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구나. 뭐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전 세금, 누전이라고 하는 건 누락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그 토지마다 그 세금을 매겼었거든요. 왜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 그러면 그 토지마다의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밭에 대한 누락된 세금. 그것조차도 쫓아다니면서 이거 여긴 없지만 이것도 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세금 독촉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독촉하네요. 3월 중순에 세곡선이라고 하는 건 세곡을 실은 배. 세곡이라고 하는 건 곡식으로 내는 세금을 세곡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은 배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 서울로 떠난다고요. 지금 여기는 그나마 지방이고요. 서울로 떠난다고요. 서울에 가면 또 더 높은 관리자들 그리고 또 임금님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바쳐야 돼. 그러니까 아래에서 빼서 바치고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또 올리고 이러니 백성들만 힘든 거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들한테 올려야 된다고 뭐 독촉하고 성화같이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뺏어갑니다. 정말 백성들은 힘들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도 살 수가 없네요.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 제가 굳이 쓰지 않고 주제 점점만 해도 쓰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알아서 쓰시고 이거 쓰지 않으면 페널티. 자, 눈결 같이 직유법 쓰였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탐관오리 횡포가 너무나 심하네요. 표현법 하나 더. 요거 서울로 떠난다고 독촉이 심하구나. 떠난다고 독촉이 심하구나 라고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하면 도치법 정도까지 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두 작품 다. 하여간 탐관오리 횡포 비판하는 작품들은 또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내기가 좋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특히나 많이 나온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힘있게 만나자. 기침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저 되게 좀 두려워하면서 수업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힘있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